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개정판 135개 사례 중 8번째, 도로관리대장은 비도시 지역이면서 읍동인 지역에도 있습니다. 질문: 계획관리 지역이고 읍지역에 제2종 근생 제조장, 소형 공장이죠. 제조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위성사진에 보다시피 전부 공장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2012년 건축허가에서 이 진입로, 그러니까 화살표, 빨간 화살표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아서 건축법도로 지정하였는데 그 소유자가 변경됐고 지금 지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건축법 45조에 따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해관계에는 동의 없이 그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공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건축법 도로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는데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때 그 건축법 도로를 찾는 순서 또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비도시 지역에 건축법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도시 면적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면서 읍동 지역에는 건축법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접도 의무가 있습니다. 비도시 면적을 제외하고.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선행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그 진입로가 되는 토지 또는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서 건축법도로 지정하면서 허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보면 건축법 도로는, 남목의 지정 도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드는 도로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현황도로에 접도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서 허가권자는 건축법도로 지정하면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노란 것이 계획관리지역의 현재 공장인데 그 위에, 그 위쪽에 66-1번지 공장이 지금 진입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66-3번지 밑에 그 노란 부분에 추가 기재를 해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의한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66-3번지 토지용계 확인서나 공부를 떼보지 않으면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자,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너비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3m 이상이고 막다른 도로이면 그 길이에 따라,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의 깊이, 길이에 따라 10m 미만은 2m 너비해야 되고 35m 미만은 3m 너비해야 되고 35m 이상이면 6m가 돼야 되는데 비도시 읍동지역에는 4m까지 도 된다. 도로에, 그런 도로에,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공장은 3000제곱미터고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너비 6m의 도로가, 공장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m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 6m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서 건축허가서가 들어갔고, 그때 허가를 해주면서 이웃 필지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는 비도시 읍정지역에도 있고 도로대장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도시 읍동지역에는 도시지역과 달리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면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거나 또는 면이 읍동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그 전에
B도시 면지역일 때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가 없죠. 그러면 타인 소유, 뭐 국공유가 되든 개인이 되든 타인 소유인 경우는 건축법 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B도시 면적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못했고 건축법 도로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도 불공정한 것도 국가는 법령을 개정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B도시 면적일 때 건축법도로 지정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B도시 읍동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너비 4m 이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당시에 공로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제처 12-0559에 보면 이런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B도시 지역이면서 면지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서 공고한 도로와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3조 2항에서 같은 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접도물을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B도시 면적은 면제를 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곳이 B도시가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또 면지역이 읍동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용락이 필요하고 4m 이상을 만들으라고 하면 국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허가권자에게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자체는 건축법 46조에 따른 건축 구태선을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만 주택 및 일종 근생처럼 인간의 필수 시설인 것은 예외를 두어야 하고, 반면 자동차 통행이 많거나 대형 차량은 통행로가 필요한 건축물까지 완화하면 자칫 난개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B도시 읍동지역은 완화 규정을 둘 때는 주택이나 일종 근생처럼 주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종근생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 이런 것들은 완화 규정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통행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난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B도시 읍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의 접도 의무는 B도시 읍동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진입로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맞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개발행위에서도 결국 건축법 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는 당연히 건축법 도로가 지정돼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에서도 B도시 읍동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서도 건축법에 맞게라고 규정이 국토계획법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 지정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일반적인 기준일 수도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근생 및 농어업용 시설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될 수 있으므로 B도시 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도 개발행위 허가에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건축법 도로 기준과 상충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읍동지역에 완화 규정을 두라고 했는데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한해서 완화 규정을 두라고 했는데 주택 및 일종 근생까지 포함한 조례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조례도 있습니다. 그럼 포함하지 않은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상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분할하면서 건축법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66-1, 66-3인 걸로 봐서 원래 모번 66번지에서 분할이 다 된 것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하면서 건축법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건축법 도로 위치를 지정하면 그 길이, 너비, 면적을 도로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위치도면 및 현황 도로가 그려진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 뒷장에는 보면 그 도로, 진입로, 지정된 도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위치 도면과 현황 도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도로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도로대장 또는 도로관리대장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토지정비 확인서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 규정이 없어요. 그 밑에 추가 기재에 그래서 건축법 위조이랑 11호 남옥의 도로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얼핏 보면 맹지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려면 그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그 당시 이 허가 날 때 당시에는 분할하지 않고 그 필지 일부의 건축법 도로로 지정만 했으므로 얼른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얼핏 지적도의 맹지처럼 보이지만 도로대장이 있으므로 건축법 도로인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로대장 옛날 거 보겠습니다. 건축주 이름도 있고 대지의 위치도 있으며 도로 너비는 6m이고 도로 면적은 386제곱미터, 도로 길이는 64.3제곱미터,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그래가지고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장까지, 인감도장까지 딱 나란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대장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축법 도로 지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 공중 통행로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사유인 현황도로의 통행권 또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판단입니다.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민법 220조에 무상통행권이 있고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변경되면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통행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배타적 사용소유권은 포기 또는 제한되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구 도로로 지정하여 그 위치 및 길이, 너비, 면적 등을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정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그 도로가 지정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주변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도로를 없앨 수는 없고 불가피하게 없애야 된다면 대체 도로를 확보하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66-1, 66-3 이렇게 쭉 한 번지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공장용기로 택지 분할해서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그 도로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거고, 이번 시간 정리하면 비도시 읍동지역에 제2종 근생 제조장이 허가되면서 그 진입로가 해당 필지에 있지 않고 또는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옆 필지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는데 그 진입로는 6m 너비의 사실상 도로이지만 분할이 되지 않아서 얼핏 지적도의 맹지로 보였다. 다행히 그 옆 필지에 지정된 근거가 있어 소유자 및 감정은행이 맹지로 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모든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비도시 면적을 제외하고는 허가권자는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하고 의무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이 허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는 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현황 도로가 사유인 경우 공로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로임이 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도 검토하지 않고 일단 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고 국공리인 경우에도 지자체 스스로 공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허가 신청자에게 사용 동의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오라는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토부와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공평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 등을 만들어서 지자체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공로 여부로 분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